네, 안녕하십니까. KNN 특별 강연 진행을 맡은 정준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노인의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진 않고 있지만 사회학 쪽에서 보면 65세가 넘으면 노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때문에 노인 관련 복지 정책도 65세를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 많죠.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가 노년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노년이다 아니다 라고 구분 짓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절대적이진 않을 겁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신체가 쇠약해지면 늙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생각은 동물적이거나 생리적인 관점에서이고 정신적인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그런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시면서 또 수필가시면서 명강연자시기도 하죠. 오늘은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외람되고 실례될지도 모르겠지만 딱 뵙기에도 너무 정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네. 어떠십니까? 글쎄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오늘 또 이른 시간에 또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부산은 좀 자주 오시나요? 네. 평균에서 1년에 한 2번쯤 오는 것 같으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강연 주제가 100년을 살아보니입니다. 네. 교수님의 또 저서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책을 쓰실 때가 97세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 책을 써야겠다는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100세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 예. 글쎄 오늘 내가 그런 얘기 할게요. 그래서 네.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책에 또 담고 있는 또 담고 있지 않은 또 인생에 대한 어떤 철학을 또 들려주실지 저희가 기대가 되고 아마 TV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지금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KNN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마련한 특별 강연입니다. 김형석 교수의 인생론 100년을 살아보니 지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 비로소 25살에 희망이 있다.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에 30대 중반이었습니다. 34살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다 회갑이 됐다. 정년퇴직해서 학교를 떠나게 됐다. 그런 선배 교수님들 배울 때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회갑까지 다 사나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모르겠고 또 그렇게 긴 세월을 학교에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 25년 동안 열심히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회갑이 되대요. 근데 다들 회갑이 되면 이제 늙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날 보니까 저는 뭐 늙은 것 같지도 않고요. 이제부터 정말 강의도 잘할 것 같고 교수다운 교수가 될 것 같다 하는데 회갑이 됐다고 늙은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이제 내가 늙는 건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날 늙었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따라서 늙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며칠 전에만 해도 내 후배 교수들이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회갑이 지나니까 인사가 달라져요. 며칠 동안에 달라져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러기도 하고요.
요새는 뭘로 서율하세요? 그럽니다. 근데 뭐 지난 날이나 오늘이나 차이가 없는데 내가 저분들 얘기를 자꾸 따라가다가는 나도 공연히 늦겠다 말이죠. 안 되겠다. 이젠 내가 내 나이를 내가 이렇게 회복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60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독일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미국도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교수 정년이 없습니다. 대체 70까지는 다 강의하고 후배 교수가 좋은 교수가 나오면 떠나주고요. 또 후배 교수가 좋은 교수가 없으면 대학이 나보고 부탁하기를 몇 해 더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정년이 없는 셈입니다. 또 내가 해갑쯤 돼 가지고서 일본에 좀 가보니까요. 일본에서도 그게 문제가 됐어요. 어떤 문제냐면 아주 크게 말하면 무슨 말인고 하니 60쯤 되게 되면 아들, 딸들이 다 독립해 나가니까 가정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또 남자들도 이제 60 넘게 되면 직장에서 다 떠나게 돼서 정년이 되니까 사회 직장 생활에서 이제 떠나게 되면 60쯤 됐을 때 사회인으로 다시 남게 됩니다. 그럼 그때 60부터 시작해서 70, 80 또는 90까지 아직도 20년, 30년이 남았는데 그 20년, 30년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일본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사회 문제가 된 거죠. 그 사람들도 그걸 제2의 인생이라고 그러는데요. 60까지를 끝나고 다시 사회인으로 태어나서 20, 30년을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런 생각들입니다. 나도 독일이나 미국의 정년이 없어지는 그 교수 생활도 보고 일본 사람들이 전생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오래지 않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60쯤 되게 되면 뭐 일이야 제2의 인생이라 그러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 또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65세가 돼서 정년퇴직을 하면서 내 후배 교수들 또 대학원 학생들한테 좀 오기를 부려본 셈이라고 할까요? 약속했습니다. 나 오늘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하게 되면 이제 사회인으로 다시 출발하는데 졸업생은 사회에 나가서 일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시작한다고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뭐 여전히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뭐 강연도 하고 그러니까 75세쯤 됐는데 전혀 늙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지금 한참 내가 좋은 일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자꾸 늙었다고 그러는가. 80쯤 되니까 더 늙은이 취급을 해요. 이제는 다 뭐 쉬는 걸로 알고 뭐 이제 그러대요. 나는 어떡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80이 조금 넘어섭니다. 아마 82, 3세쯤 됐을 겁니다. 나하고 동갑이고 철학계 같은 분야에서 50년 동안 이제 함께 일해온 두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다 잘 아시는 안비옥 교수님하고요. 서울대학의 김태길 교수님인데 이제 나하고 셋이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80이 넘도록 살아왔는데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구실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가장 알차고 행복한 나이가 있었을 텐데요. 황금기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다 50쯤부터 시작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선진국가는 거의 가능해요. 국민 성장이 높으니까 50쯤 되면 다 이제 성년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정신적으로 선진 국가가 못 되니까 50쯤 되면 일은 열심히 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은 철이 덜 듭니다. 나이 들어보게 되면 50에 철들었다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 철들었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 그 생각해 봤는데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철드는 나이입니다. 80이 돼서도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아직 철은 못 들었고요. 선진 사회에 가게 되면 50쯤 돼도 내가 나를 믿고 사회에 나갈 수 있으니까 철들었다. 그렇게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주게 되고요. 또 존경스럽다 하는 것도 그 나이는 돼야 하고요. 또 무슨 지도자가 된다 하는 것도 그 나이는 돼야 하겠는데 그럼 그 나이가 몇 살쯤일까 생각해 보니까 60은 돼야 한다. 철드는 나이는 60은 돼야 한다 말이죠. 그럼 60부터 얼마 동안이 이제 황금기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런데 60에서 성장하는 동안은 내가 정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동안은 황금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보람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몇 살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하고 보니까 우리 셋이 쭉 생각해 보니까 75세까지는 성장하더라. 학문도 성장하고 인격도 올라오고 내 인생에 대한 가치도 따지게 되고 60에서 75세까지가 철들어서 15년 동안이 제일 좋은 나이다 말이죠. 그런 거 75세까지 성장한다 하면 어떡하느냐. 더 올라가는 사람은 좋고 더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쭉 연장하는데 노력을 잘 하게 되면 75세에서 85세, 90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90이 되게 되면 늙고 나이도 들게 되니까 끝나지만은 60에서 75세까지 성장하고 90까지 연장하는 나이를 좀 살아보자. 그런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김대길 선생님 90에 돌아가셨는데 세상 떠나기 뭐 몇 달 전까지도 꾸준히 일하셨거든요. 안병옥 선생이 이제 93세 돌아가셨는데 92세인가 3세 텔레비전에 나와서 마지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도 이제 나라 걱정하고 이제 사회 문제 걱정하는 거 보니까요 90까지는 간다 그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이제 제 생각인데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되고 우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사회가 되면 인생을 나와 같이 두 단계를 보지 말고 세 단계를 볼 때가 왔다. 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태어나서부터 30까지는 넓은 의미의 교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30부터 60, 65세까지는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입니다. 60이 넘어서 90까지는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 인생을 사회 속에서 키우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3부제로 세 기간으로 생각하게 되면 3단계 보면 30, 60, 90까지는 가는 것. 그것이 이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인생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이제 나 같은 내 친구만 했는가 하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다 그렇게 살긴 살았는데 그걸 이제 표현을 못한 거죠.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표현을 못한 셈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나도 이제 뭐 70대쯤 됐을 때인데요. 후배 교수가 이번에 해갑이 됐다. 그러면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 하는 거 아니 철도 안 들었는데 해갑은 된다. 그랬습니다. 나도 60에 철은 안 되는데 해갑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늙었다고 보지만 철은 그때부터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우리 정석회 교수님이라고 내 아주 오래 선배 되십니다. 그 어른이 아마 92세, 3세쯤 됐을 때 내가 모시고 어디 좀 가게 됐습니다. 잘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한참 가시다가 심심하시니까 날쓱 보시더니 가만히 있자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76세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한참 있더니 창문 내다보면서 뭐라 그러지 하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너무 부러우니까 말이죠.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른 인관이 90이 넘어 생각해 보니까 76세는 정말 좋은 나이였거든요. 아주 그 인생의 황금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인생을 세 단계로 보고 살자. 그렇게 보고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니까 세 단계로 보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나는 이제 90도 넘어 이제 100이 지나고 있으니까요. 90 넘으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건 누구나 다 똑같진 않아요. 90까지는 비슷한데요. 90이 넘으면 개인 따라서 다 다른데 내가 나 자신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게 되면 90쯤 되니까 친구들도 다 세상 떠나고요. 밖에 나가도 만날 사람도 별로 없고요. 또 후배 교수들까지도 다 늙어서 뭐 병원에나 다니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90이 되면 늙는구나 말이죠. 뭐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90이 되니까 이제 늙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늙었다고 해서 일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이제 계속해 본 겁니다. 그대로 계속해 보니까 97세, 98세가 되대요. 그래 이제는 100살이 곧 되게 되니까 이제 나도 늙었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신체는 우리 육신은 자꾸 늙어가는데요. 정신이 늙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이 늙는 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체가 늙는 거고요. 하나는 그다음에 정신력이 늙는 거고요. 그다음엔 인간적으로 늙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셋이 있는데 육체는 90이 되니까 확실히 늙어요. 그런데 정신은 90이 됐다고 해서 늙진 않아요. 내 신체만 따라오게 되면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97세쯤 됐을 때입니다. 누가 나보고 어느 신문 봤느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이제 추천해 뽑았는데 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 내가 그건 아니겠지 잘못됐겠지 하고 신문을 보니까 나도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몇 살인가 하고 보니까 전부 50대 후반이 제일 많고요. 60대 초반이고요. 100세 거의 돼가지고서 뽑히면 나밖에 없어요. 뭔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왜 내가 뽑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나도 내가 쓴 문장들이나 책은 50대, 60대가 좋아요. 지금 내가 읽어봐도 그래요. 형용사도 많이 있고 50대, 60대가 제일 좋았는데 사상은, 생각은 90까지 올라간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사람 가운데 뽑혔다 하는 말을 민구하니 네 문장은 옛날만 전날 못하지만은 사상은 아직 다른 사람이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뽑힌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내가 늙었는가 그러면 정신적으로는 아직 안 늙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여기 오다가 뭐 이제 뉴스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뉴스가 나서 잠깐 봤는데요. 지금 제가 조선일보에 주말마다 이제 칼럼을 3년 동안 계속했거든요. 그래 신문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전 3년이나 썼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좀 더 계속해달라 그래요. 그래 그럼 좀 더 계속하겠다고. 동아일보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칼럼이 나가고 그럽니다. 나도 모르다가 이제 그런 신문에 글을 쓰고 보니까 자꾸 같이 글 쓰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게 돼요. 또 그래야 이제 좋은 글이 나가 비교해 보는데요. 미안합니다만 내가 내 글을 가만 비교해 보면 아직은 안 늙었다. 아직은 좀 더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신적으로 늙는다는 건 내가 생각을 바로 하게 되면 전체로 늙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50쯤 되게 되면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돼요. 잊어버리게 되면 이거 내가 늙는가 보다, 정신적으로 늙는가 보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50쯤 되면 기억력은 떨어져요. 기억력 대신 올라가는 게 맹고하니 사고력이에요. 사고력은 그때부터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성장하는데 기억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건 40대 후반 50대면 끝나고요. 사고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모든 뭐 사상계라든지 정신계 지도자들 가만 보게 되면 다 60대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사람은 늙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체가 늙으니까 자꾸 이제 끌어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의사들한테 내가 물어보죠. 내가 90대고 나니까 확실히 몸이 늙었는데 정신력으로는 늙은 것 같지 않은데 90까지는 누구나 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죠. 하면 오래 경험이 있는 의사들이 할 말이 뭔가 하니 성인병, 노인병이 셋인데 당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치매가 옵니다. 이 셋이 이제 제일 문제인데 의사들 얘기는 뭔가 하니 이걸 늦게 관리하니까 90까지지 잘 관리하게 되면 90까지는 다 건강하다 그래요. 이제 50대부터 잘 관리하게 되면 90까지는 다 간다고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아까 인생은 3단계를 보장하는 걸 민구하니 90까지는 다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시대는 이제 더 올라가요. 아마 여러분 시대는 이제 100세까지 올라갈 거예요. 내가 올라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3단계로 보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하게 되면 60쯤 넘으면 내가 나를 키워야 해요. 사람이 이제 60쯤 될 때까지는 이제 직장에서 함께 일하니까요. 대화도 하고 무슨 토론도 해보고 경쟁도 해보니까 함께 자라나요. 그 다음에 이제 60이 넘게 되면 민구하니 그때는 내가 나를 키워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민구하니 공부하는 사람이 성장해요. 뭐든지 배우는 사람은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는 성장을 못하니까요. 공부가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구하니 일을 안 하게 되면 인간이 녹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일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 공부하는 것과 일하는 것을 이제 섞어가지고서 그 뭐 공통점이 있는 게 한 가지인데 그건 민구하니 60이 넘으면 과거에 못했던 어떤 취미 활동, 과거에 생각했던 그 취미 활동 같은 건 공부와 일이 합하게 돼요. 그 60이 넘어서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일하고 공부하는 게 행복하게 같이 가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공부하고 또 일과 공부를 함께하는 좀 고상한 정신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것. 이 셋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 한 1년 가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려대학의 내 제자 가운데 한배호 교수라고 정치학 교수가 있습니다. 대학원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좋은 훌륭한 교수죠. 한 번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 이곤이라는 우리 고등학교 때 동창회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곤은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 때는 키가 작은 학생들이 먼저 왔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곤군은 항상 첫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기억이 난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곤군이 그동안 쭉 서예를 했는데 이번에 광화문에서 전시회를 하게 됐다고. 그래서 은사님도 좀 오시면 좋겠다 해서 연락을 하러 가려는데 저희들 가도 만나 주실래요? 그래요? 그래야지 오라고 말이죠. 만났습니다. 둘이 같이 왔어요. 왔는데 이건군 보니까 키가 요만하고 나보다 더 작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나 하나 물어봐도 괜찮아? 그랬더니 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살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90입니다. 그래요. 아니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키도 안 크고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그래요. 90으로 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65세 정년퇴직하게 되니까 과거에 하고 싶던 서예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예로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전시회를 하는데요. 와달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고등학교 때 동생들이 쭉 모였는데 역시 그 서예하는 그 친구가 젊고요, 행복하고요, 보람 있게 살아요. 그래서 이 셋 가운데 한 가지는 꼭 하는 사람이 인생을 3단계로 살게 된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변화가 옵니다. 첫째는 무슨 변화가 오는 거 하니 30까지는 교육을 받고요. 60까지는 직장에서 일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사과나무를 우리가 키우잖아요. 사과나무를 쭉 키우게 되면 뿌리로부터 저 나무 꼭대기까지 한 줄기로 자라지 가운데 끊어지질 않습니다. 인생도 이제 30대까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이 끝까지 90까지 가야 돼요. 그걸 90까지 가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사회적으로 성장을 못하게 돼요. 또 사과나무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언제가 제일 좋았는가 생각하면요.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했죠. 일하는 동안 보람도 느꼈죠. 그런데 사실 좋은 때는 언젠가 하니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주는 때예요. 사과나 배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인생의 3단계 가운데 제일 소중한 단계는 언젠가 60 이후에 사회에 무엇인가 남기는 사람, 그 사람이 되자 말이죠. 그렇게 살아보자 그겁니다. 근데 아까 내 친구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성공한 친구들 또 사회에서 존경받는 친구들 보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변화가 오는 거 아니 30까지 이제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지금 이제 여러분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교육하게 되면 태어나서부터 90까지를 생각하지는 않고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가 학교 교육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는 그런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해서요. 이따만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은가. 여기까지가 이제 인생의 백리길인데 백리를 다 가는 건데 이제 교육을 받는 단계는 어떻게 된 거 아니 이 백리길을 다 생각을 못하고서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다니는데 이건 이제 모든 선진 국가는 국가가 교육시켜주는 의무교육입니다. 지금도 우리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법적으로 될지 모르죠.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그 재미있는데요. 흑인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고 자꾸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도 얘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야지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하면 부모가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너희 무조건 고등학교까지는 이건 나라가 교육을 시켜주니까 무조건 교육받아라 그겁니다. 그걸 마치 예를 들어 말하면 인생이 백리길인데 그 가운데 30년은 기차를 타고 오는 것 같이 나라가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30리까지는 기차를 타고 왔죠. 그럼 앞으로 70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은 10리도 기차를 타고 가서 나머지 60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인생의 백리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이 30리까지고요. 사회교육이 또 30점 있고요. 그 사회교육과 더불어 내가 나를 키우는 기간이 있고 100리를 다 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교육입니다. 이제 90까지를 바라보고 3단계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교육계에 있으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몇 달 전입니다. 충청도에 무슨 가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가연을 다 끝내고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이제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 나이도 좀 든 사람이고요. 아주 점잖은 분인데 일어서서 손을 들어서 사회자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교수님께 질문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가만 보니까 중간 간부들은 다 대학 나온 분들이고 윗분들도 다 대학 출신들이고 자기는 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고 나는 끝나지 않는가 하고 이제 고민하고 다시 대학에 갈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방송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뭘 들었는 거 아니 학교 교육 고등학교는 30리까지고 나머지 70리를 가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한다.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말이죠. 그 정말 뭐 필요하다 안 하다는 생각하라고요. 검정고시 같은 것도 생겨보고 말이죠. 또 어떤 때는 이제 무슨 공부할 게 자꾸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하는 말이 뭔가 아니 많이 노력한 결과인데 우리 큰 기업체는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우리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가운데 대학 출신들이 많이 있고 나는 지금 사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해서 고마운 마음을 느낀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만 그런 건 아니고 제일 우리가 지금 바꿔야 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내가 뭐 대학도 못 갔는데 그걸로 끝나면 그건 잘못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은 내가 뭐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이전 됐지. 그리고 공부 안 하게 되면 40리를 끝납니다. 그 중요한 건 나머지 60리, 70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늙었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70이 됐으니까 이제 놀아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독서도 계속하고요. 뭐든지 배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난 이제 나이 좀 많은 셈인데요. 일기를 씁니다. 쓰면 이제 오늘 저녁 일기 쓰기 위해서는 작년 오늘을 어떻게 살았나, 재작년 오늘을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이제 오늘 일기를 쓰는데요. 그래 작년 오늘 보고 재작년 쭉 보게 되면 나 혼자 그때는 그런 실수를 내가 했구나. 이 다음에 안 해야겠다. 그때는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시간을 많이 빼앗겼는데 이제 그건 안 해야겠다 말이죠.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성장한다 하는 건 죽을 때까지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의미가 이제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많이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우리 일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쉽게 제가 세 단계를 내가 살아보니까 느낀데요. 가난할 때, 내 수입도 적고 가난하게 살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모든 목표가 수입을 위해서 일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제가 연세대학교 갔을 때 한 3, 4년 뭐 없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그런데요. 그때는 뭐든지 수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 동안 가난하기 때문에 돈과 수입을 위해 살아보니까 한계가 와요. 그 무슨 한계냐면 내가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그 수입이 끝나게 되면 일도 끝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은 그 돈을 벌게 되면 일도 끝나요. 그러니까 일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걸 바꿨어요. 그 바꾸게 된 중요한 계기는 민구안이 한 번 두 군데서 가연 부탁이 왔는데요. 이번 토요일 오후에 삼성그룹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구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강연을 와달라고 또 부탁이 왔습니다. 근데 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자니까 글로 가고 싶은데 삼성그룹에 먼저 약속을 했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긴 일로 가는데 못 가겠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삼성그룹에 갔다 오면 서울에서 교통고생도 없고 강사료가 많거든요. 대구에 갔다 오게 되면 하루 종일 고생하고 강사료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몇백 명에게 강연을 한다 하는 것은 일생 동안에 몇 번 없는 소중한 일입니다.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 수 없어서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고서 내가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면 대구에 가고 싶다고, 네, 좀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양해가 돼서 이제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수입은 주는 셈이죠. 일은 보람있는 거죠. 서울역에 이제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오늘까지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수입과 돈을 위해서 일한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은 잘했다. 이제 나이도 들고 세상도 알게 됐으니까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무슨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이제는 일을 위해서 살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건 좀 끝내보자 생각을 바꿔왔습니다. 바꾸고서 한 15년 동안 쭉 살아보니까요, 이 다음에 여러분도 느끼시게 됩니다만 나도 모르는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왔어요. 수입을 위해서 일한 것은 수입과 더불어 일이 끝났는데 무슨 일이 더 좋은 일이냐, 무슨 일이 더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고 일을 찾아하니까 일이 자꾸 생겨요. 일이 일을 만들어주니까요,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할 때는 마지못해 일했거든요. 뭐 수입이 있어가지고 이랬는데요. 일을 위해서 일하니까 즐거워요, 일이. 일은 즐겁게 하고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수입은 또 올라가요. 난 책을 많이 써서 아는데요, 좋은 책을 쓰게 되면요, 독자가 독자를 끌어가고 또 독자가 독자를 끌어가니까 많이 독자가 생겨요. 책이 좋지를 못할 때는요, 한 번 끝나고 말아요. 수입을 위해서 하는 건 한 번이 끝나는데 보람 있는 일은 일을 만드니까요, 내 생활도 좋아지고요, 이전 여유도 생기고요, 보람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쭉 얼마 지나고 있는데요, 미안하면 이건 내가 경험했으니까요, 70대 후반쯤 되고 80이 되니까요, 또 달라지대요. 근데 나는 이 생각을 좀 여러분들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고 하니, 그때까지는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게 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어요. 다 자기 일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게 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는데, 내가 철들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똑같아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똑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 일의 목적이 뭐냐,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정치가는 정치를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고요, 기업가는 기업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요, 교육자는 교육을 통해서 내 제자들이 행복해지고 내 제자들을 통해서 사회가 정신적으로 인간답게 사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인생이 뭐냐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주고 있느냐, 그 표준이 돼야 돼요. 요새 우리 정치 문제도 많이 합니다만,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교통부 장관이 돼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고 불행에 겪었다 하면 내가 장관 되면 안 되죠. 자기검사를 안 되죠. 차라리 누가 보람있게 사냐, 버스 운전기사가 돼서 하루에 몇백 명, 몇천 명을 행복하게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부 장관이 돼서 국민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보다는 버스 기사가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귀하냐 하게 물어보게 되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깨닫게 되면
모든 직업이 다 똑같이 소중해요. 높은 직업, 낮은 직업이 그 같은 생각이에요. 또 다시 무슨 생각이 되면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누가 나보고 그런 일 뭐 별로 없겠습니다만 누가 얘기를 당신이 무슨 뭐 사장이 돼달라 그럴 때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장이 돼야 우리 회사가 더 행복해지지 내가 되는 것보다는 그분이 돼야 합니다. 좀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욕심내 가지고서 나만 올라가면 좋겠다고 해서 내 욕심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불행해지게 되면 그 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도와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니까요. 또 다른 변화가 오는데 그 민구안이 이제는 내가 돈을 좀 쓰더라도 병을 좀 대더라도 그 일 내가 해줘야겠다.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돈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때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사회, 좋은 사회가 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의 가치가 달라져야겠다. 지금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그럴까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 사회가 행복한 사회예요. 그렇게 된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 그렇게 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사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런 고민을 이제 우리 다 하게 되죠. 나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사는데요. 가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14살에서 중학교 입학을 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나한테 해준 말씀이 이 모든 문제 해결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일제시대니까요. 나라를 뺏기고 살던 때입니다. 또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전혀 받으신 일이 없습니다. 받으신 일이 없고요. 교회에서 쭉 성장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 그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 지금 내가 철들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 말씀이 민구안이 옛날 일제시대니까 그랬긴 합니다만은 나보고 하신 말씀 민구안이 내가 이제부터 중학생이 돼서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네가 가정만큼밖에 클 수가 없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더 좋은 직장을 만들어서 사회에 도움을 주게 되면 네가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된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난 이제 연세대학교가 제일 중요한 직장인데 30여 년 동안 쭉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님 말씀이 꼭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꼭 같은데 그 민구안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거, 그건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뭐 돈도 벌어본 것 같고 명예도 얻은 것 같지만은 후에 남는 게 없습니다. 더불어 산 건 행복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친구가 돼서 함께 일한 건 행복합니다. 그런데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건 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난 많은 친구들도 대해보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디에 가든지 똑같이 눈에 나타나는 공식의 민구안이 암만 그래도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산 이기주의자는 남는 거 없습니다. 직장과 더불어 살면서 친구들과 더불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할 곳이 없습니다. 그 대신 암만 부족한 일이 대단치 않은 일 같지만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는 건 다 남습니다. 그것이 이제 쌓여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마음을 가진 건 뭐냐? 민족 국가를 생각한다고 하는 마음은 뭔가 하니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았고 내가 늙었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인사받을 때 제일 좋은 인사는 민구안이
우리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마지막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몇 해 전에 대학에서 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 상을 받게 되면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상을 받으면서 뭐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솔직히 그랬어요. 상을 받기 결정했다 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긴 받습니다. 받는데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도 많이 있고 나보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많이 있고 나보다 받을 만한 사람 많은데 내가 왜 받는가. 다른 걸 암만 생각해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만 했습니다. 하나만 있는 명관이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걸로 주는 사입니다. 따져보니까요 그겁니다. 90 중반까지 우리 위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상 받으십시오. 그러나 명관이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한 사람이 상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하니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푼 사람.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 들었을 때 받는 인사가 꼭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사랑에 있는 고생의 짐을 지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보고 물어보면 소크라테스도 그런 사람이고요. 공자님도 그런 사람이고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잊지 못하고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좀 여러분이 90까지 모두가 행복하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사셨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위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는 인사를 받는 좋은 인생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멋지고 귀한 강연 들려주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늘 가슴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큰 물음표에 조금의 느낌표적인 답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교수님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셔서 또 인생의 후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단어 또 어떤 문장이 오랜 울림으로 남으셨나요? 오늘 강연이 여러분의 내일을 잔잔하게 응원하고 또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NN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마련한 특별 강연 김영석 교수의 인생론 100년을 살아보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